자, 다음은 정치권 인물 두 명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지지율의 힘, 이재명 여의도에 뜨자 여권 인사 총출동. 물론 뭐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많이 왔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뭐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참석을 했죠. 어제 국회 앞에서 열렸는데. 그런데요. 이 토론회에 현역 국회의원이 무려 50명 넘게 공동주최자로 등록을 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공동주최자가 50명이면 공동주최자를 소개하느냐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엄청나군요, 숫자가. 그리고요,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우상호.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표현은 바로 눈도장입니다. 눈도장. 저 왔습니다. 이거죠. 배경은 지지율의 힘이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1위에 오른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좀 나왔죠. 그런 배경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정말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트너가 될 텐데 서울시장 이거지사 두 분 다 나가시면 안 됩니까? 원래 그러겠잖아. 저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치. 처음에는 둘다 좋아하다가. 둘 다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최영호 고문님. 네. 공동 주최자가 50명이 넘어갔답니다.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 역시 정치권의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표로 세태입니까? 근데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하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자, 경기도의 기본주택 토론회잖아요. 예. 그걸 왜 서울에 와서 하죠? 또 국회 앞에서. 그만큼 지금 뭐 이 법제화에 대한 뭐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의지일 하고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좀 네.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서 와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예. 경기도지사 저 공간에서 만찬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오세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아직까지 당내에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외연 확대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임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서는 부분. 근데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양쪽에 다 지금 일단 어떻게 하든지 연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근데 이낙연 대표야 맨날 보는 분이고, 예. 참 이재명 지사야 굉장히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눈도장의 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뭐 그래서 뒷얘기들은 일부러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계속 뭐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넣어달라? 의원들이. 예. 그렇죠. 50명이 공동주최자로 오르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이례적인 굉장히 다 이례적인 받아준 거죠. 그럼 대개 국회 세미나는 국회의원 2분 정도가 굉장히 그 뭐 정형된 포맷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뭐 이낙연 대 이재명의 이 경쟁은 굉장히 뭐 한층 더 세질 것 같고요. 1년 전만 생각하면요. 1년 1월 달에, 즉 2020년 1월 달에요. 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8%였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뭐 그 사이에 개인적인 이벤트는 많았죠. 뭐 대법원 판결 등등해서 그리고 뭐 업무적인 부분들이 해서 지금은 1등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20%가 훌쩍 넘어가요. 지금 1등이에요. 또 어떤 부분을. 그래서 지금 재평가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50명이라는 숫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교수님. 그동안 그리고 기억을 좀 더 과거로 돌려보면 2017년 대선 당시에 사실은 민주당 내의 주류라고 하시는 친문의원, 친문당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이는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의원들이 50명 넘게 공동주최에 참여하고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만큼 친문 의원들 역시도 많이 보고 있다, 참석했다는 뜻이 될 텐데
당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라고 쓰는 친문 의원들 강한 후보면 괜찮다. 뭐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는 항상 뭐 변하는 거니까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은 그러죠.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은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의원으로 불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균형추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낙연 당대표와 그다음에 경기지사 이 두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근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추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 예, 하나가 뭐냐면 서부라인이라고 하는 서울, 예. 경기, 충청, 호남 지역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30, 40대 주력층 같은 경우도 역전 현상이 벌어진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거는 이낙연 대표의 네. 지지율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거기다 최근 또 사면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서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결합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과거 이낙연 당대표 지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로 넘어가는 추세 자체가 소위 왔다 갔다의 추세가 아니라 상당히 경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일정한 팬덤층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경기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친문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에 맞게 자기 분화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뭐 아직까지 1년 정도는 더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뭐 다시 했지만 11월 정도 되면 경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3,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화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 분화 이전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의 최근의 양상은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느 층가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친문 진영에 노력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지 형태를 견고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분화 작업들이 이제는 서서히 뭔가 시작되는 것 좀 같다. 힘을 한쪽에 실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를 한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 자체가 세태의 변화, 민주당 내부의 변화들을 반영하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다 100%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4월 보궐선거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이낙연 당대표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 흐름들을 과거의 흐름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 친문의 분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장면을 보고 이낙연 대표는 좀 불편했을까요? 일단 뭐 친문 분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른 의견이시네요. 예, 친문이 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문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온건 친문과 강성 친문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이재명 지사 지지층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경우들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위기감을 느껴서 그럼 친문의 어떤 힘이 하나로 좀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예. 지금 외형적으로라도 윤석열 총장이 1위가 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친문의 그 반영, 경향의 반영이라고 저는 그럼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좀 사면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점수를 좀 잃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친문에게 가까운 점수를 따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표현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모습이 향후 고착화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유동성이 굉장히 변화가 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친문 제 생각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예. 친문의 생각을 본다면 아직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텐에 대해서는 뭐 믿지만 정을 따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마음을 다 간 건 아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지하고 고문님? 예. 근데 이 정도 시간이 남으면요. 대권 후보들은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전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친문의 어떤 이 낙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하고 굉장히 방향성을 같이 하려고 두 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언제 깨지느냐가 사실 지지율의 변화와 어떤 트렌드의 고착화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변곡점 또는 뭐 분수령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어제 뭐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요거는 전 국민의당 입장에서 뭔가 설명이 추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에만 좀 있는 기사인데요. 당 직원 고용 승계 우려 등을 전했다. 입당보다는 합당 방식에 무게를 둔 듯하다. 그러나 지도부는 입당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건지 물밑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어제 기호 4번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4번으로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단순한 예비후보 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긴 국민께 드리는 출사표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각 당이 자신의 경선 일정들을 계속 치르다 보면 지켜보시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시겠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입당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김효인 교수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기사와 영상 다 연속해 들어봤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또는 뭐 합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기사를 썼는데 지도부는 입당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썼는데 이건 처음이라고 정확한 했어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상대책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는 처음 맞고요. 들으셨어요, 지금?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안 대표는 주말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 입당에 관련된 얘기들을 약간 통합에 대한 뉘앙스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비공식 라인이라고 등장한 걸 누군지 알 수가 이 없어요. 비공식 그걸. 라인으로 어떤 의견과 해석을 갖고 있는지는 예. 안철수 대표 측과 국민의당의 핵심 관계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8명의 예비 경선 후보를 발표했거든요. 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구정 전후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서 4명의 후보를 추출해서 남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혹시 뭔가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갑작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날 아침을 떠올려 보면 그 전날까지도 사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런 일이 밖에서 밝혀지고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나면 실무적으로 정리돼서 돌아가기는 또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 측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참담한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 야권이 분명하게 이 선거를 가져와야겠다는 공통되는 인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방향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의견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내일이나 모레 뭐 앞으로 있게 되는 보궐선거 전까지의 상황에서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일들이라 지금은 정치의 모든 가능한 상상력들을 동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야권 단일 후보를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해서 기호 4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2 정당이니까 기호 2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야권 단일 후보가 과연 어떤 식으로 2번인가 4번인가 이 지금 대립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 기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